녹화도 눌렀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에서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그냥 7일자 7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로 한번 가볼 겁니다. 고려의 의종이라는 18대 임금의 죽음을 계기로 살펴본 고려 전국의 변화, 역사의 본질적 변화, 그리고 그가 그 변화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측근정치, 이런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비선실세, 측근정치, 이런 것들로 국난을 겪고 있어서 때마침 의종이 오늘 죽었습니다. 11월 7일날 1713년 11월 7일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더 오늘의 주제로 이 측근정치를 해가지고 작살난 대표적인 임금인 고려의 의종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종은 의종하면 기록되어 있는 키워드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향락, 측근정치, 환관정치, 무신정변, 이게 의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의종이라는 임금은 그 20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임금이 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학문에 소홀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자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대 기록이라 그걸 다 100% 정말 의종은 개 날라리 새끼였다 라고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기록은 학문에 소홀했다, 그 다음에 오락, 시, 격구 이런 거에만 빠져 있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엄마가 태우가 이 아들이 그러니까 태자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2인자가 돼서 그 왕위를 물려받는 거를 엄마가 반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어느 시대이던 죄송합니다. 이과두주를 마셔서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던 그 뭐라 그럴까, 그 명분에 아주 집착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삶을 살고 정치를 하는 신하들은 꼭 있죠. 그 당시에 정승명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원칙에 입각해서는 이 의종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맞다. 그 전때 아버지가 인종이었는데, 자질이 부족하고 아니고는 두 번째 문제고 원칙이 이렇다 이러면서 의종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자질이 부족한 의종을 공부시키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가르침을 주고 또 후원 세력으로서 힘을 보태줘서 왕위에 오르게까지 하죠. 근데 이렇게 그 원칙론자였던 정순명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종이 왕이 되니까 오히려 불편한 거지. 폐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막 뭐 좀 하려고 하면, 격구 좀 하러 가려고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놀러 좀 가려고 하면 제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의종 입장에서는 귀찮아진 거지. 에이씨.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팽을 당합니다. 정순명은. 근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측근정치의 폐해를 온몸으로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군주입니다. 특히 의종은 환관들을 앞세워서 측근정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이유는 있죠. 정치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보면 문관 실세들이 왕권을 거의 빼앗습니다. 이 문관 실세들이 왕의 제어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왕권이 거의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관 중에도 개경파 문관들이 득세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왕권이 전제적으로 흐를 걸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당 독재라고까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폐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당시 의종 때 왜 이렇게
출신 개경파라고 일컫는 이 문신들에 의한 일당 독재가 가능했는가? 역학적 관계를 살펴보면 그 전대에 있었던 그 묘청의 난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 묘청의 난의 실패를 아주 아쉬워했죠. 마지막으로 자주적 기상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였는데 묘청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 민족은 대대로 사대주의로 흘렀다라고 개탄을 했던 그런 것들이 국사책에도 나와 있고, 묘청의 난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우리 학생들 보면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게 김부식이라는 그 신라 경주의 후손 신라계 대표적 문관입니다.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대표적 사대주의자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집권을 하면서 묘청은 서경파예요. 우리가 한번 왕건이 서경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완성했다라는 걸 오늘의 삽시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 그러니까 북벌 이런 거에 대한 의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묘청은 서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천도하자고까지 주장을 했고 천도 준비를 다 마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난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난을 진압한 김부식 내지는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 그리고 문관들이 이제 일당 독재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경파가 아니라 좀 개경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서경파나 무관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의종은 어쨌든 개경파 문관 위주로 이렇게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좀 강화해 보려고 측근들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또한 문관이고 또 서경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좀 웃긴데 그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 정암, 그 다음에 환관인 왕광취, 이런 사람들이 측근으로 아주 실세 역할을 하죠. 막후 실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암이나 왕광취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그 무슨 안수석 뭐 이런 사람들 역할, 우수석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관 중에는 한뇌, 이게 내시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잠깐 우리 알고 나서 합시다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고려시대의 내시는 생산 능력이 없는 남성이 아닙니다. 그건 환관들이고, 이 내시는 이제 문관 중에 왕을 측근해서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한뇌, 김돈중, 이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아들인가 손자인가? 아무튼 김부식 새끼예요. 예, 이 자들이 이제 문관으로 또 실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뇌나 김동중은 문고리가 3인방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점쟁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의종 주변에 영의라는 점쟁이가 하나 나오는데 무속인이에요. 이 영의가 쉽게 말해서 비선실세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는 무슨 짓거리 하냐면 나중에 이제 관직도 받아요. 내시사령이라는 관직까지 받게 하는데, 급기야 이제 정사에 참여를 하죠. 그 옆에서 그냥 그 직분 없이, 그러니까 관직이 없이 의종 옆에서 이제 한 소리 거드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관직까지 받고, 이 영의의 말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정사가 좀 운영되고, 특히 심했던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이 점쟁이 영의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됩니다. 마치 뭐 최순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점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의종은 당시에 이 내시들, 내관, 이 내관들 중에도 시를 잘 짓는 내관, 그 다음에 악공,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인 의종하고 친하다는 게 저작거리에까지 소문이 쫙 나면서 이들이 비선실세 노릇을 합니다. 당시에 시라는 거는 지금의 음악이에요. 음악,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야, 문학에. 그래서 당시에 이런 악공들, 시를 잘 짓는 내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차은택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종의 비선실세들을 보면서 최은실,
차은택, 요 이름들이 아주 막 그냥 그대로 대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외가 되고 오히려 배척이 되고 폄하시 되었던 이 서경파나 무신들의 불만이 극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의종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그래갖고 한 100년간, 뭐 최씨의 무신정권은 60년 같고 뭐 한 100년간 무신들이 그 국민한 직전까지 고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 일을 그때까지 이제 무신들이 고려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많이 배웠죠. 이 무신정변이 이 의종 때 일어나는 거죠. 매일 놀러 다녀. 매일 음주가무하러 이 환관들, 내시들, 그 다음에 시 잘 짓는 이 악공들, 내관들 하고 맨날 놀러 다니던 어느 날 보현원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또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무관들은 의종과 문관이 놀러 다닐 때 보초만 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밥도 안 주고 보초를 세운다고 그래요. 끼니 걸어가면서 보초 쓰고 막 이제 불만이 쫙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어느 날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연애를 하는데 그때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의종은 지도 약간은 알아. 이 무신들이 너무 보초만 쓰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중간에 수박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택견 대련 같은 거. 그러니까 무관들끼리 나와서 니들끼리 대련해. 그래서 이겼어. 와, 잘했어. 술하고 고기 주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달래주는데 그날 그걸 또 했습니다. 이 보현원에서 하는데 당시에 노장,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은 그 장수 중에 이송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이송하고 젊은 군인하고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군이지만 다굿발로 나가는 건데 지지. 그랬는데 그냥 그랬으면 그만 그 이긴 그 군졸한테 박수 쳐주고 군졸인지 초급장교인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젊은 애한테 박수 쳐주고 술이나 좀 줬으면 되는데 이 김부식의 자손인 김돈중이가 당시에 이제 이 문관의 대표적으로 실세 역할을 하던 김돈중이가 가지고 자기보다 관직이 훨씬 높은 이송의 귀시아대기를 때립니다. 장군이란 놈이 졌다고. 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 꼴을 보고 있던 무신들이 안 되겠다. 그동안 쌓인 것도 있는데 오늘 다 엎어 죽여버리자. 야마가 죄송합니다. 야마 이런 말 일본 말 이제 승질이 난 거야.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들이 칼을 빼들고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관인 한뇌, 뭐 김동준, 환관인 뭐 정암, 왕광치 막 다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임금 보는 앞에서 싹 도륙을 내고 그날부터 정권을 탈취한 게 무신의 난이고 그때부터 이제 무신 정권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대장이 정중부였어요. 정중부는 그때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의 시작은 정중부로 하지만 막상 정중부가 집권해서 뭐라 그럴까 그 자기 세력을 발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어쨌든 대장이니까 정중부가 대장으로 해서 대표 선수로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그 정중부의 부관이었던 이의방, 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짧게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신난으로 결국 이 멍청한 의종은 폐위를 당합니다. 무신들이 이제 폐위를 해버려요. 짓밟혔으니까 나를 짓밟은 왕이니까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의종의 동생을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바로 19대 임금 명종, 고려의 19대 임금 명종인데 무신들이 왕으로 옹립을 했으니까 그냥 꼭두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신들이 이제 고려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제 무신의 난이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온 고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김보당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들이 이제 무신난을 반대하면서 정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뭐 토벌이 되죠. 근데 이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면서 의종을 다시 복위를 시켜야 되니까 유배지에 가 있던 의종을 빼돌려서 경주로 바릅니다.
경주로 도망치는데 고려시대 때 경주가 갖는 그 어떤 지역적 패권 느낌은 상당히 큽니다. 고려시대 내내 신라계 이래가지고 김부식이 대표적인 인사고 신라 지역 출신들이 사실은 고려의 그 조선으로 따지면 세도 정치처럼 그렇게 고려 중기 이후에 막강한 권한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경주로 도망가죠, 의종이. 근데 이 김보당의 난을 진압을 갔던 사람 중에 이의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이의민은 그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그 정중부의 부관이었던 이의방의 수하예요. 근데 나중에 이의민이 정권의 최고봉에 서죠. 근데 이 이의민은 글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정 출신입니다. 아주 무식하기로 아주 그냥 역사일에 소문난 사람인데, 이 이의민이 당시에 이제 이의방 밑에 있던 시절인데 경주까지 진압을 하러 가서 한 연못가에서 의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의종의 허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었는지, 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꺾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에는 허리가 꺾여서 의종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말로를 맞는 거죠. 이 의종의 죽음을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로 삼은 이유는 고려 정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작금의 의종이라는 임금이 행했던 여러가지 측근 정치 행태가 작금의 행태와 너무 유사해서 고르게 됐는데, 의종이 죽음으로 해서 무신 정권이라는 게 공고히 돼버리는 겁니다. 확고히 돼버리는 거야. 무신들이 내쫓은 왕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언제든 복위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는 무신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종의 죽음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는 건데, 결국 보현원에서 파티하다가 문관과 내시들이 다 죽어버리고 구테타에 성공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향후 100년 정도를 고려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바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정중부, 그 다음에 이 정중부의 수하에 있었던 이의방이 잠깐 잡고, 이고는 이의방한테도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국사책에도 잘 나오는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방, 경대승이 먼저 정중부를 제거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의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 60년을 이어갔다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해 전에 MBC에서 했던 그 양반 누구야? 그 사람 누구지? 그 김무생 아들, 그냥 그 사람이 주인공을 했던 김준이 또 잠깐 잡고, 결국 마지막에 이면, 임유무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100년 무신 정권이 바로 오늘 이의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 본격적 시작이 됐다. 그런 날이다. 그래서 오늘 알고나 삽시다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임금은 아니나 의종, 고려의 18대 임금 의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의종은 한마디로, 의종의 정치는 비선 실세, 측근 정치, 이런 걸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정치가 어떤 결론으로 치닫는지도 무신의 난으로, 무신의 집권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본 거예요.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슷해서 걱정이 좀 되죠. 일단 뭐 나라가 망신스럽고 대통령이 띨띨한 거는 둘째치고, 이 싸움이, 이 전선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닐 것 같다. 저들이 다 뭔가 작전이 있으니까 오늘도 느닷없이 수사받겠다고 하고, 독일에 가 있다가 독일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영국에서 날라오고, 다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19 때 우리는 다 이긴 줄 알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주정권을 탄생시켜 줬죠. 그런데 이 정권이 1년 남짓할 때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나라가 뒤바뀝니다.
1980년 10월 항쟁, 서울의 봄, 거의 막판 서울역에 모여있던 시민 세력들이 좋아, 그럼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 라고 물러선 다음에 12.12가 터집니다. 전두환을 우리가 무너뜨린 줄 알고 있었던 6월 10일 항쟁에 직선제로 바꾸고 6월 10일부터 29일 사이에 시나리오를 완성시킨 후 12.12의 주역인 노태우가 출마를 해서 또 우리는 병신같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긴 줄 알고 있었는데 다 진 겁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섀도우 파워 뒤에 또 다른 섀도우 파워가 이 판을 지금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승세를 잡은 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우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판국이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매번 알고나 삽시다, 이딴 생각 저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계셔야 됩니다. 몇몇 가십에 흡수되거나 김병준 카드, 뭐 한강호 카드 이런 거에 호도되면 안 됩니다. 자꾸 노무현의 남자라는 키워드를 쓰죠.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노무현 때 어떤 역할을 했을지언정 자꾸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남자. 왜 노무현의 남자라는 게 키워드일까요? 우리가 이긴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광호 카드, 웃긴 카드죠. 배신자 카드 아닙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저승에서 그 한광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계실 겁니다. 배신자, 배신자, 변절자, 변절자. 얼마나 저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한 전력은 이제 단 한 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하는 데 가서 자리를 참석하고 연설하고 와서 김기춘하고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 말기에 변절한 친일파보다 더 간혹한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70이 넘은 어버이가 비서실장을 하죠. 여러분, 이런 카드에 현혹되고 나와서 인터뷰 좀 한다고 그러겠지 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대체 이 시나리오를 어떤 새끼가 쓰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우리는 감시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를 거꾸로 뜨려야 됩니다. 아, 연병 의종 얘기하다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오늘은 1713년 고려 왕조에서 측근 정치의 패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의종이라는 한 띨띨한 왕의 죽음을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그냥 요즘 세상도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